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내년 1월 전국 주요 대학의 한인 대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를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조셉 최군. 조셉 최 학생은 아베 총리 방문 하루 전에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그리고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 그동안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정치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자녀 교육 부족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월 맨하튼에서 전국 24개 대학 52명의 한인 학생들을 초청해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미 전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일단은 대표자들 리더십 서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저희들과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7월 행사에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컨퍼런스는 미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정치 활동을 소개하고 한인 대학생들도 정치 참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맨하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다른 인종들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커넥트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각 학교 내에서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나서가지고서 정치 행사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커뮤니티 현안과 아니면 한미 관계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학교 내에서 포럼 같은 걸 한다 해가지고 한 10개 대학을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캠퍼스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1세 중심의 정치 참여 풀뿌리 운동을 한인 2세 대학생들로 확대시켜 미래의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는 2세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주도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공직자의 공금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휘 감독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큰 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국감사원은 어제 주 뉴욕 총영사관의 전직 문화홍보관 죄이 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을 업무비로 부당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죄이 씨는 배우자가 식사비와 주차비 등으로 쓴 돈 692달러 17센트를 업무 추진 비용으로 꾸며 수령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자신의 휴가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용한 콜택시 요금 250달러도 업무 추진비로 청구했고 전직 총영사 명의로 된 공간 카드로 지출된 192달러 역시 업무 추진비와 수용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수령했습니다. 그동안 총 1134달러 17센트를 사실과 다른 증빙 서류로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홍보관 외에도 뉴욕 총영사관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미국 사무소에 근무했던 한 행정관은 관서 운영 경비 3,500여 달러를 개인 용도로 쓰고 사무실 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청구서를 꾸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전국시 도지사협의회 미국 사무소 등은 전직 문화홍보관과 행정원이 횡령한 돈을 모두 회수했고 행정원은 감사 직후 지난 7월 해임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테러 위협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가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 블루틴을 발동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6일자로 대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 블러틴을 발령했습니다. 블러틴은 새로 도입된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으로 2단계 경고 수위 상향과 긴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4년 만에 발동된 국가 테러 대응 경고 시스템에서 블러틴 단계는 직접적인 테러 위협 상황은 아니지만 경계 태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내년 6월 16일까지 유효합니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는 블러틴 단계에서 수상한 물건이나 의심쩍은 행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911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테러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동료나 친지, 가족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기미가 보이거나 위협을 당할 경우 도움을 청하는 방법과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는 경찰이 추가 배치되고 테마파크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는 등 검문 검색 강화와 보안 검색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나 불편을 감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반이민 정서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대도시들이 이민자의 유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N 머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이민자 통합 연구센터와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카운슬 오브 더 아메리카스의 공동 연구 조사를 인용해 미국 내 63개 이민자 환영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3개 시정부와 지역 경제단체 등은 이민자와 난민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을 수용하고 미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테네시주 내슈빌은 이민자와 기존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내 간판 대도시는 이민자가 영어 교육과 취업, 주택 구매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CNN 머니는 또 볼티모어를 이민자 수용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2010에서 14년까지 약 10,000명의 이민자가 볼티모어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가정 형편이 될 수 없습니다. 연 가구 소득 6만 달러 이하라면 러커스대 유학 캠퍼스로 편입 시 100%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낸시 켄터 러커스대 뉴욕 캠퍼스 총장은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입생 가구의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뉴욕 거주 학부 합격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제공하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를 취득한 뒤 편입하는 연 가구 소득 6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켄터 총장은 뉴욕의 학생들을 포함해 타 카운티의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며 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만이 교육을 통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바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커스대 외에도 뉴저지의 여러 대학들이 같은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은 강력한 처벌밖에는 없는 듯한데요. 지금까지 아예 없거나 애매한 처벌 규정이 있었던 뉴욕주 단기 불법 렌트 광고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린다 로젠탈 주 하원 의원이 30일 미만의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온라인 숙박시설 공유 사이트, 에어앤비 등에 게재하는 숙박업체나 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렌트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는 건물은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로젠탈 의원은 광고 게재 행위 자체를 차단해야 효율적인 불법 호텔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신문이나 잡지, TV, 온라인 등 게재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불법 호텔 광고 게재를 금지합니다. 또 건물주의 동의 없이 불법 단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입자는 퇴거 조치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 계약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단기 렌트 광고를 게재해 적발 시에는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지고 다수의 불법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은 5분에서 최대 20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체력을 위해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는 뉴저지주 초등학교에서 하루 20분간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최근 킨더가든에서 5학년생들이 매일 20분씩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뛰어놀며 체력을 기르는 동시에 사교성과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왕따 가해 학생에게는 휴식 시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왕따 가해 학생이라도 주 2회 이상 휴식 시간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16학년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당국의 보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종합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내 46개 종합병원도 환자 안전관리에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은 전국의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원균 감염과 폐혈증 발생 정도, 질병 통제, 의료기구, 위생 등의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758곳의 병원들이 연방당국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총 46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퀸즈의 플로싱 병원과 롱아일랜드 놀쇼 대학병원을 비롯해 얼바니 메디컬 센터, 세인 피럴스 병원, 제코비 메디컬 센터, 브루클린 병원, 킹스 카운티 병원 센터, 컬럼비아 메모리얼 병원과 스토니브룩 대학병원, 그리고 와이플레인 병원 센터 등이 예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병원들은 당국의 보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메디케어 비용의 1%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과연 총기 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해 뉴욕시 총기 반납 행사는 단 2차례 실시됐는데요. 예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행사에 회수된 총기도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는 총기 반납 행사가 단 2차례만 열리면서 총 88정을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시는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총기 반납 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회에 걸쳐 282정을 회수했지만 올해 회수한 총기는 겨우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6차례 총기 반납 행사를 실시하고 총 2,000정을 회수했고 지난 2013년에는 11차례 행사를 열어 693정을 회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총기를 반납한 사람에게는 구입 경로를 묻지 않고 총기당 $2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총은 자동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총기 반납 행사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윌시어은행 그리고 한남최인이 노인센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월요일 훈훈한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윌셔은행은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 각각 $5,000를 쾌척했습니다. 의외로 사실은 기대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우리 노인회관에 관심이 계속 지금 집중되고 있다.
포커스로 우리가 맡고 있다. 오늘 기금 전달식은 김현명 LA 총영사와 로렌스 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고석화 윌셔은행 이사장도 한인 이민 1세대의 노고를 존중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1세 어른들이 더 건강하게 또 그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인생의 지혜를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좋은 최근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이사진에 합류한 고 이사장은 앞으로 시더스 사이나이와 노인센터, 나아가 한인 커뮤니티의 빈번한 교류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자 현재 한남체인 회장인 하기환 회장도 노인센터에 $2,000를 기부하며 노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들려온 훈훈한 기부 소식. 오늘 모인 기금은 현재 노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클래스 확대 개설과 봉사활동 등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인센터의 발전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런던에서 출발해 런던에 다시 도착하기까지 4년, 자전거와 카약으로 세계를 일주한 여성 탐험가의 무한 도전.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불가능도 없다. 그녀의 말입니다. 옥스포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세라 우튼. 지금 직업은 탐험가입니다. 그녀의 무한도전 이야기는 4년 반 전에 시작됐습니다. 런던 템즈강에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동쪽, 목표는 다시 런던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선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 7달이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Big trucks zooming past. So there's been lots of moments where I've thought, this is it. 일본에서부터는 다시 보트를 타고 태평양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capsized. He came over quite quickly. I'm a bit concerned because water came in and I don't know where from. 태풍으로 빈병처럼 뒤집히고 요동치는 배 안에 몸을 묻고 꼬박 사흘을 버티기도 했지만 I don't like it anymore. 결국 출발 한 달 만에 중단. 그러나 실패의 충격을 다스린 뒤 다시 도전. 공포와 외로움을 이겨가며 5달 만에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Nothing will last forever. Even when it's a really horrible storm, you know that it's not going to last forever. 이어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겨낸 아메리카 대륙 횡단, 그리고 또다시 바다 대서양. 허리케인에 막혀 일부 구간을 포기했지만 혼자 힘으로 무려 4만 킬로미터를 돌아 서쪽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때 26살,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For me, adventure is about experiencing the world, learning, being challenged. And 어린이들에게 모험담을 나눠주려고 책을 쓰고 있는 세라. What did you get from the adventure? from the adventure, I have a lifetime of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lessons, which I think I can share. And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로 한국대학 입학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한국 공사립학교들의 모집 요강부터 지원 방법 등을 한 번에 습득 가능하도록 했고 자주 하는 질문과 최근 소식을 실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박희동 원장은 한국대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특별 사면 행정 조치에 따라 뉴욕주 청소년 경범 전과자 만여 명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난 10년간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사면 대상은 뉴욕에 거주하고 16세에서 17세 사이에 경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 등입니다. 단 성범죄 전과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츠킬, 핑거레이크, 스킨, 네터디 등 업스테이트 뉴욕에 추진되어 온 세계 카지노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경기 회복을 위해 이 세 곳에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의 종합 카지노 시설을 설립하고 오는 2017년 개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카지노 사업으로 3억 달러의 추가 세수와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공원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에는 18일까지 1,4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브루클린 거주 한 청원자는 트럼프의 언행은 미국의 수치가 됐고 그는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뉴욕주에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평년 기온보다 약 20도가량이 높은 포근한 날씨에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오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고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고 7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금요일은 오전 중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고 약간의 비도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